네, 청탁금지법에 관한 거의 모든 것. 네, 오늘 우리 국민의 봉사자이신 공직자 여러분들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강의를 해드릴 현장파 청년 강사 청바지 박준희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민법이 1118개 조항, 대한민국 형법이 372개 조항인 것에 비하면 우리 청탁금지법은 24개 조항인 아주 작은 슈퍼 미니법입니다. 기술적인 조항, 절차적인 조항 다 쳐내면요. 남는 것은 실체적인 조항 몇 개 안 남아요. 그게 바로 빨간색 글씨 5조, 8조, 10조.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요. 두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법률 용어 그리고 법률의 적용. 누가 무엇을 어디서 또 어떻게 왜. 법 이름이 이래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인데요. 법 이름이 길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께서 법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실 수 있도록 법률 약칭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법률제명약칭위원회예요. 우리 법제처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그때 약속한 것이 청탁금지법 되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언론들은 이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을까 찾아봤어요. 법 적용되고 후반기 6개월 동안 자료를 찾아보니 포털 사이트들의 기사 게재 건수입니다. 보시다시피 세칭, 김영란법 부르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기사보단 청탁금지법으로 만들어진 기사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다. 청탁금지법 약칭이 제법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띄어쓰기가 옳게 된 것은 국어 시간이 아닙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다 등을 붙였냐, 띄었냐. 정답은 이겁니다. 공직자 등, 금품 등, 외부 강의 등. 왜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쓰냐? 등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의존명사다 라고 저한테 어필하는 그런 공직자분이 몇 분 계셨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공직자 등. 대한민국에는 원래 공무원만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런데 1981년에 공직자윤리법을 만들면서 공직자라는 개념 만들어요. 우리가 이른바 잘 아시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란 개념을 탄생시켰는데 시간이 더 흘러서 2016년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명사 등자를 붙입니다. 이 등자에 누가 들어가냐?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언론인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붙여 쓰는 거예요. 즉 법률 용어라는 뜻입니다. 풀어보시겠어요? 문제 계속 내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아닌 사람은 즉 적용 대상자를 묻는 문제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부터 볼게요. JTBC 사장 손석희. JTBC는 언론기관이고요. 언론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언론인입니다. 적용 대상자 맞고요. 가장 왼쪽에 정세균 현 국회의장. 국회의원이기도 하죠. 국가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자 맞고요. 마지막. 장혜진. 우리 리우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장혜진 선수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과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일까요? 일단 중앙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여야 해요. 또는 어떤 법상 업무를 위탁받아야 해요. 홍보대상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혜진 선수는 홍보대사를 하고 있으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는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품 등. 실제 법제처에서 나온 법 조문을 캡처한 화면인데요. 여기 파란색 밑줄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재산적 이익, 접대 향응, 편의 제공, 경제적 이익. 유형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까지 모두 망라한 개념이에요. 이 금품 등이. 그래서 나와 직무 관련이 있는 우리 팀장님을
내 자동차로 팀장님 자택까지 모셔다 드리는 차량 편의 제공, 이런 거. 교통 등의 편의 제공을 할 경우에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이 될 수 있다. 아주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개념, 외부 강의 등. 먼저 외부 강의. 우리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나가면 다 외부예요. 근데 여기다 등자를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이렇게 제가 우리 공직자나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이런 강의 형태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세요?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회의까지 포함되는 아주 넓은 개념이 됐다. 왜? 등자를 붙였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등자를 붙인 새로운 법률 용어를 만들다 보니까 개념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적용 문제인데 청탁금지법 시행된 꼬박 1년 동안 저한테 이메일이나 SNS 등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신 건수가 총 416건이에요. 해시태그로 표현해보면 주로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세요. 잘 아시는 사모십, 외부 강의, 직무 관련자 이런 거 궁금하세요. 그중에 표로 나타내보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베스트 3 이런 겁니다. 직무 관련자, 법률 용어 해석, 사모십. 실무 밀착형 사례, 사모십은 알겠는데요. 직무 관련자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것을 보면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정법이다 보니까 우리 재판부, 우리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느냐, 어떤 해석 체계를 갖고 있느냐 한번 도와드릴게요. 우리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는 매년 특이하게 권고 의견이라는 걸 내는데 첫 번째 권고 의견이 이겁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 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빨간색만 볼게요.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피하라. 이게 권고입니다. 즉 나와 직무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럼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도 도대체 직무 관련성이 뭐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종합적으로. 이런저런 사정 다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직무 관련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나와 직무 관련 관계가 어떻게 있느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할 생각은 원래 없었다고? 미쳤어요 자살하게. 이 아가씨가 대놓고 아리송이네 이거. 그럼 왜 그 난리를 피운 건데? 뭐 다리 올라간 게 무슨 죄인가? 누가 다리 올라가는 게 죄래? 허위신고죄.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벌금 내기지. 얼마나요? 얼마냐? 한 200? 무슨 벌금이 200씩이나 해요? 억울하면 맞고서하고 법원 가서 쇼부 치든가. 그냥 오빠들 선에서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 아가씨가 지금 동대문에 옷 사러 왔나? 깎긴 뭘 깎아? 네. 깎아주시면 안 돼요? 네. 열연을 잘 보셨나요? 자, 다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이는 이 사람들. 우리 보통 형사라고 부르잖아요. 공직자 등일까요? 공직자 등 맞죠? 그 다음에 직무 관련성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경찰들의 어떤 직무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는 참고인 또는 피의자 이 사람이 법적인 또는 사실상의 지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을까요? 고개를 끄덕거리셨다면 양자 간의 직무 관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직무 관련성입니다. 둘이 설렁탕을 같이 나눠 먹고 있어요. 직무 관련 관계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같이 먹고 있는 설렁탕 음식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제공자와 받은 자가 함께 먹으면 그런 밥이나 술이라면 음식물이고요. 그럴 수 없다면 선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른바 무슨 패밀리 레스토랑 기프티콘, 무슨 커피숍 기프티콘, 그거는 음식물일까요, 선물일까요? 그렇죠.
거기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선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거예요. 사회상규, 부정청탁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이겁니다. 법률 용어가요. 예.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실정법이 있어요. 약한 범죄, 가벼운 범죄 그중에 33호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은 경한 범죄로 처벌한다 이런 조항이에요. 가려야 할 곳 어딜까요? 얼굴인가요? 네.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법조문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 지적이 나왔어요. 부정한 청탁이 뭐냐? 네. 이 정무위원회 속기록입니다. 이 법을 만들면서요. 검토한 속기록인데 김기식 전 의원 빨간색 밑줄 추상적 개념을 들고 오시면 어떡하냐. 부정한 청탁이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부정한 청탁에 대한 14가지 유형을 지금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번째 결정입니다. 첫 번째 재판. 네. 어떤 아주머니가 담당 형사에게 떡을 제공한 사건인데 여기서 판사는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회상규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사회상규라는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네요. 즉 사회상규가 뭐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없다. 예. 청탁금지법 아주 바쁜 법입니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부터 갔어요. 예. 거기서 합헌 결정이 났는데요. 여기 나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당시 9명이었습니다. 예. 9대0 완승이죠. 예. 완벽하게 합헌이다.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이미 많은 판례를 축적 14개 분야. 아까 설명드렸죠. 부정한 청탁이 뭐냐? 14개 유형이 있다. 거기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추상적이지 않다. 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께서는요. 금품등 수수 3, 5, 10 지금 5로 바뀌었지만요. 또는 300, 100 딱딱 떨어지는 숫자보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정청탁을 좀 더 주의해서 해석하시고 업무하실 때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청탁이냐? 사실상 검찰이 판단할 권한이 극적으로 강해지는 구조에 있다. 즉 해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이거예요. 3, 5, 10 사례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밥, 술, 선물, 경조사 뭐 이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요. 이미 인식이 어느 정도 수렴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잘 안 보이시지만 읽어드릴게요. 각자 사 먹으면 된다. 자기 돈 내고 먹으면 된다. 즉 우리 이른바 자기 돈 내기, 각자 내기. 더치페이 하면 된다. 각자 사 먹으면 된다. 꼭 타인으로부터 굳이 직무 관련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꼭 어떤 것을 수수하고 받아야 되냐.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제법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인식이.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얼마 전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가액을 조정했어요. 시행령상의 가액을. 쉽게 설명드리면 3, 5, 10이었잖아요. 3, 5, 5류요. 물론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3, 5, 5까지는 꼭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금물이십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여긴 더 구체적이에요.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따라서 연 1회 이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좀 더 교육이 확대될 수 있고 현재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 남짓 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이 더욱더 보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조항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더 알아야 할 조항은 있다. 따라서 강사가 여러분 공직자 현업에 일하실 때 오면 중요한 건 뭐냐? 합리적인 해석 능력을 함양하셔야 됩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 묻자라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강의 들으신 것처럼 용어와 해석례를 꾸준히 아셔야 된다.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직자 등이 누구냐? URL 홈페이지 주소 보면 go.kr, or.kr 여기까지는 공직자예요. 거기다 교직원들, ac.kr, 그리고 언론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품 등은 뭐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묻지 않는다. 외부 강의 등은 사전에 신고하면 된다. 회의건, 세미나건 형태는 묻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만 하시면 된다. 직무 관련성은 갑을 관계, 나의 직무로 저 상대방의 법적인
또는 사실상의 지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무 관계성은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 350은 아까 설명드렸죠. 전원위원회 때문에 355로 곧 개정이 될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람팡 이스트 슈베 독일의 법언인데요. 모든 시작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청탁금지법 시행된 지 이제 1년 남짓 됐어요. 첫걸음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될 겁니다. 약은 약사에게, 청렴은 박준희에게, 저예요. 혹시 청탁금지법 혹은 청렴 관련돼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